한국 방산기업 투자자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국방산업이라는 것은 때랑 수익성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덱스라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2022년 2월부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발한 상황인데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방위산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무기 수출액이 5배가 성장하면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9위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방산 기업들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가보시죠. 최근에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방위산업들의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는 그렇게 국방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에 이렇게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까요? 원래 방위산업이라는 제품군들 특성상 소요가 필요하게 됐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범용성이 낮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시로 레오파드 2 전차를 만드는 라인메탈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대비해서 2010년대에 생산 능력이 16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이 휴전 국가로서 꾸준하게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 정세에서 필요한 무기 생산 능력 가치가 된 거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1953년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휴전 상태를 유지해오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를 내수적으로도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유일하게 달성하고 있는 나라라서 생산 능력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기업 투자자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시장에서 관심 받는 게 국방산업이라는 것은 내수로 돌렸을 때랑 수출로 돌렸을 때 수익성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수로 돌렸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8% 정도에 국한되는 데 반해서 수출로 돌렸을 때는 수익성이 15%까지 나게 되거든요.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에서 주문할 때는 80억 원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핀란드에 수출했을 때는 한 대당 150억 원에 계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익률을 이뤄낼 수 있어요? 우리 내수시장에서 방위산업들이 사업을 할 때는 국방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결국에는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한 1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았다가는 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방산 비리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국방부와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되게 짜게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해외 수출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보니까 내수에서 팔았던 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팔아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의 무기들에 비해서 훨씬 싼 상태라서 가성비가 아주 부각되는 상황이, 특히 어떤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냐면 지금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최신형 버전인 2A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하게 되면은 새로 받게 되는 게 최소 3에서 4년 이후에 받게 된다고 밝혀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납기를 지켜서 폴란드군의 수요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납기 일정에 대해서도 되게 매력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국방산업의 특징은 처음에 개발 생산에서도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만 그 이후로도 유지보수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큰 비용의 소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한번 도입하게 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방산업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체계를 한번 도입하고 나면 새로운 체계로 갈아엎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도입 때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도입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방산이 가장 주력 사업입니다. 방산에서의 사업 매출 비중이 54%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항공기 부문으로가 21% 정도의 매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주력 제품으로는 제 뒤에 보이시는 K9 자주포가 있고, 그다음 K10 탄약 공급 차량, 레드백과 같은 제품들이 있고, 항공 부문의 경우에는 가스터빈 등과 같은 부품들을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링 제품인데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만 해도 폴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호주, 터키에 이집트 등이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링 제품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PCH2000이 있는데요. PCH2000과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는 약간의 열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1등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도입 운영하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게 되면서 제조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운영, 유지, 보수, 앞으로 대량 사업까지도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레드백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하신 주주분들이라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혹시 7월 27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레드백이 호주의 보병현도 차량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장초에 주가가 15만 원까지 올랐다가 사업 규모가 450대 규모에서 129대
거래 규모까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그날 장 초반에 15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던 주가가 12만 원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백의 수출 실적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호주라는 국가는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 수출 실적을 냈다라는 레퍼런스를 획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해외 진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를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130%가량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28%가량의 쇼크를 내면서 되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인식 구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회계법이 변화하면서 2018년도 기준에 따라서 실제 물품들이 납품되는 일정에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방산계약이라는 것은 전체 총 몇 년의 기간 동안 전체 얼마의 몇 대의 제품들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재무제표로 매출에 인식되게 되는 것은 사업의 진척도, 즉 납품이 일어나야 매출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번 3분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 예상일은 10월 31일인데요. K9 자주포의 폴란드양 납품이 일어나지 않았고, 엔진 리콜 문제, 하나오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비용이 같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마 이번 분기에 실적이 많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일이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7대 폴란드양 납품이 포함되면서 494억 원 정도의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의 경우에는 22년도 4분기에 비교하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도 물량이 포함됐던 22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포탄과 승무원 교육과 같은 사업이 같이 포함되면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부문, 그리고 레일 솔루션 부문, 그리고 에코플랜트 부문으로 총 3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디펜스 부문은 2022년도 4분기까지만 해도 전체 매출 비중이 30%대였지만 현재는 44%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펜스 부문의 매출 비중이 크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디펜스 부문의 수익성까지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위주로만 매출이 발생하던 디펜스 부문에서 K2 흑표전차의 수출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 전까지 디펜스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대였으나 내년에는 15.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6%에서 7%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알아볼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비행기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에어버스나 보잉과 같은 민항기를 제작하는 회사들에게 기체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전투기같이 날개 달린 고정익, 그리고 헬리콥터처럼 움직이는 날개를 가진 회전익, 기체 부품 사업 다 1대1대1 정도로 비슷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FA50이라는 모델은 왼쪽에 있는 T50이라는 고등 훈련기의 경공격기 모델 버전인데요. 고등 훈련기로 개발된 T50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스펙이 되게 좋았지만 가격이 되게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할 때 페라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스펙이라는 장점을 조금 살려서 T50을 경공격기 모델로 개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경공격기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최고의 가성비로 비교되게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T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와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미국 무기와의 체계에서 높은 호환성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체계와 섞어 쓰기를 원하는 나라들에게는 정말 특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훈련기 모델은 인도, 이라크, 태국 공군에서 운영 중이고, 경공격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핀란드 두 나라에서 운영 중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순수 방산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밀 타격 부문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LIG 넥스원의 수출 비중 가이던스는 18%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 후반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LIG 넥스원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해외 수출 비중 19.5%를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률 12%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수출 실적이 곧 수익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방 체계들의 트렌드가 보였습니다. 무인화에 대한 니즈가 많이 보였고,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인 장비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 때문인지 무인 체계에 대한 관심들이 방산산업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국방산업 트렌드는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드론도 물론 무인화의 일종이긴 하지만 규모와 범위가 너무 다양했고, 드론에 대해서 대항하는 안티드론 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방위산업 기업들이 극복해야 될 난관들도 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오고 가는 방위산업 특성상 사업을 발주한 국가에서 입찰 국가에게 금융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탱크를 샀지만 그 탱크 살 돈을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려가서 내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이 수출입은행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융 법정 자원금의 한도가 15조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그 잔고가 꽉 찬 상황인데요.
신한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정 자원금 한도가 상향되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을 발주한 국가가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정 자원금 한도를 상향시키는 법안이 발의 중이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방산기업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민감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알고 싶은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신해서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주식특파 최병기였습니다. 화이팅!